안녕하세요. 40년째 환자 진료하고 있는 의사 김국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턱 막히고 나 이제 죽는 건가 싶었는데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거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70대 분들 중에 선생님, 이거 그냥 심장약 하나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다가 몇 년씩 공황발작에 시달리며 인생을 반쯤 포기하고 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공황장애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참는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이구나.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60대 남성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대요.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숨은 가빠지고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이거 심근경색이다. 나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심전도, 피검사, 심장 초음파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도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섭고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섭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진 겁니다. 혹시 또 숨이 막히면 어쩌나,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어쩌나. 이게 바로 공황발작, 공황장애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하는 분들 절대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황발작, 공황장애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심장병이랑 뭐가 다른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안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일상에서 관리를 해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천천히 그러나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공황발작, 공황장애. 먼저 공황발작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황발작은 외부의 실제 위협이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지금 당장 큰일 났다 라고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뜁니다. 숨이 턱 막히거나 숨을 아무리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눌리는 듯 합니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있고 힘이 쭉 빠집니다. 몸이 갑자기 확 더워지거나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꿈처럼 멀게 느껴지거나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공포, 이대로 죽을 것 같다는 강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런 증상이 몇 분 안에 확 치솟아서 대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고 보통 20에서 30분 안에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고 끝나면 그냥 공황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작이 예고 없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고 그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심지어 혼자 집에 있는 것도 피하게 되는 상태. 이렇게 되면 그때는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엉뚱한 순간에 잘못 울리는 뇌의 경보 시스템.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제가 원래 겁이 많아서 그런 거죠? 마음이 약해서 생긴 병이죠?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의지나 성격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요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회로의 예민함,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가족 중에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어릴 적 너무 억눌린 환경,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보며 자란 환경, 실수하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가 더 예민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스트레스로 퇴직, 자녀 문제, 경제적 압박, 부부관계 갈등, 부모님의 병간호, 본인의 만성질환 등 이런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쌓일 때 어느 순간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공황 발작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체질, 살아온 환경, 현재의 스트레스가 한계선을 넘었을 때 뇌가 보내는 오작동 신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심장마비일까? 공황 발작일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선생님, 그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면 이게 공황인지 심장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처음 생긴 심한 가슴 통증이나 숨참,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일단은 심장부터 의심하고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괜찮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응급실이든 가까운 병원이든 한 번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폐색전증 같은 병들도 공황 발작과 상당히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갑상선 기능 이상, 저혈당, 부신종양 등도 가슴 두근거림, 떨림, 식은땀,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한 번도 검사 안 하신 분이라면 먼저 몸을 한 바퀴 점검해야 합니다. 심장, 갑상선, 혈당, 기타 내분비 질환들을 확인해서 위험한 병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그 다음에 공황장애 진단을 안심하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심전도,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때로는 심장 초음파, 홀터 검사 등을 해봤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때는 이제 마음을 봐야 할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공황장애 평가 과정입니다. 공황 발작 자체는 보통 20에서 30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병이 삶을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는 발작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올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겪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지하철 타다가 또 오면 어떡하지? 운전하다가 발작 오면 큰 사고 나겠지? 집에 혼자 있다가 숨 막히면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 밖에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볼 텐데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 운전 피하기, 사람 많은 마트, 백화점, 영화관 피하기, 멀리 나가는 여행, 고속버스, 비행기 피하기, 심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장공포증이 같이 붙습니다. 도망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끝났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면 우울증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훨씬 더 쉽게, 더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다. 좀 더 참아보자, 약 안 먹고 버텨보자 하다가 몇 년을 방 안에서만 지내고 나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처음 발작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발작이 없을 때도 계속 불안한지, 그 때문에 피하는 장소, 상황이 있는지, 수면, 식사, 체중 변화, 기분의 변화는 어떤지, 알코올, 카페인, 다른 약물 사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여쭤봅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심리 검사를 통해 불안 정도, 우울 정도, 공존하는 다른 정신과 질환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미 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검사를 받으신 경우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건 공황장애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로는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공황장애 치료의 한 축은 약물 치료입니다. 대부분 항우울제 계열 약을 사용합니다. 이 약들은 뇌 안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의 균형을 조절해 뇌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쉽게 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드라마처럼 하루 이틀 먹고 딱 좋아지는 약이 아닙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고 4에서 6주 정도 지나야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하다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성, 중독성은 거의 없습니다. 항우울제는 습관성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공황 발작이 다시 터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기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이제 다 나았으니까 끊자 하고 끊어버리면 재발 위험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8에서 12개월 정도는 유지하면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걸 권합니다. 가끔은 항불안제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을 초반에 잠시 곁들일 때도 있습니다. 이 약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극심한 불안과 공황 발작의 초반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습관성이 있고 특히 60에서 70대에서는 졸림, 넘어짐, 기억력 저하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의 조절 아래 짧게 적절한 용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약 먹는 건 지는 게 아니다.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약 드시면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약 먹는 거야 라고 생각 안 하시죠? 공황장애 약도 똑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공황 발작은 크게 보면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뇌가 이건 죽는 신호야 라고 잘못 해석해서 공포가 커지고 그 공포가 다시 몸의 반응을 더 키우는 이 악순환 고리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 고리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숨이 막히네. 나 죽는 거 아니야? 가슴이 답답하네. 심근경색이다. 그 생각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건 아닌지 치료자와 함께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하철 한 정거장 타기, 마트 10분 돌아보기, 혼자 카페 가 있기 같은 것들을 작은 목표로 정하고 연습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 천천히 안전하게 다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8에서 12회의 세션 동안 호흡 조절, 근육 이완법,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 등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약과 상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인 줄이기, 진한 커피, 에너지 음료, 고카페인 차들은 심장 두근거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황이 있다면 하루 한 잔 이하, 가능하면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코올로 버티지 않기, 술 한 잔 마시면 좀 편해진다 하셔서 술로 불안을 눌러버리면 나중에 알코올 문제까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은 불안 장애를 실제로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리듬 잡기, 밤늦게까지 TV,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드시는 패턴은 뇌를 계속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만으로도 불안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심장이나 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의사와 간단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 연습. 공황이 올 때는 대부분 숨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쉽니다. 그래서 더 어지럽고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평소에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해두면 발작 초기의 상황을 훨씬 빨리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설득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분들입니다. 가족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 좀 굳게 먹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병이야? 이 말들이 환자에게는 칼처럼 꽂힙니다. 이미 본인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하지? 정신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자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해야 할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진짜 힘들겠구나.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병이니까 같이 치료해보자. 병원 가보는 게 어떨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정하고 같이 가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빨간불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황이겠지 하고 혼자 단정 짓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처음 생긴 심한 가슴 통증, 숨참, 흉부 불편감,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 구역, 심한 호흡 곤란이 동반될 때, 팔,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을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시야가 이상해질 때,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매우 심한 두통이 평소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때, 이런 경우는 심장질환, 뇌졸중, 다른 응급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19 응급실입니다. 공황장애는 이런 급성 위험을 확인하고 제외한 다음에 비로소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진료실에서 봤던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지하철을 한 번도 못 타셨고 버스도 못 타셨고 집에서 동네 병원까지도 택시만 타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1년 가까이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인지행동 치료를 10회 정도 받으시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한 정거장씩, 두 정거장씩 지하철을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땀을 쥐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손녀 데리고 에버랜드를 다녀왔어요. 이제는 지하철도 버스도 탈 수 있어요. 아직 가끔 불안하긴 한데
예전처럼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공황장애는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좋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게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혼자 버티지 마시고 한 번만 용기 내서 병원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용기가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황발작, 공황장애에 대해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위험한 병들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모님, 형제자매, 지인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50에서 70대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건강 정보만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을 좀 더 편안하고 덜 불안하고 더 자유롭게 만드는데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